돈이 되는 생각 머니 넛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는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적용된 기술들이 조금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의 플라즈마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보안도 좀 더 강화가 되고 블록 처리 속도도 좀 향상시킨 플라즈마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오미세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팀 장애를 허용을 하는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언뱅크 더 뱅크드가 바로 슬로건인데, 오미세고는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담당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핀테크 기업인 오미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미세는 2013년에 태국에서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오미세라는 말은 일본어로 가게라는 뜻입니다. 일본어 나왔죠. 준 하세가와라는 일본인이 도니 헤링샷과 공동으로 창업을 한 회사가 바로 오미세입니다. 오미세에 대한 연역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에 태국에서 오미세를 스타트업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6년 7월에 오미세고라는 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먼저 런칭을 했네요. 그리고 16년 11월에는 포브스에서도 2016 핀테크 락스터로 선정이 되기도 할 정도로 조금은 인정받으면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었고, 17년 7월에 드디어 지금 OMG라고 표현을 하죠. 오미세고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ICO 프리세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17년 8월에 오미세고 프로젝트가 태국 재정부에게도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년 1월에 로드맵 첫 번째 계획인 푸세키도 완료하고, 그리고 18년에 센터지갑 SDK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따가 호재거리에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총 발행 한도가 1억 4천만 개라고 하는데, 보통은 운영하는 재단이나 회사에서 만개 절반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는 소유분이 많은 반면에 이 오미세고는 100% 시중에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프리세일에서도 2,500만 달러를 모금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어쨌든 100% 시중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 나온 김에 그동안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호재거리를 비롯해서 요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좀 단순하더라고요.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7년 9월 25일에 업비트에 1650원으로 상장이 되었지만 계속 좀 저평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17년 12월 16일부터 조금 상승세가 타더니 18년 1월 8일에 드디어 고가 46,430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이후에 계속 내리막입니다. 자, 1년 정도 지나서 19년 2월 6일에는 저가 11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46,000원이 든 게 11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1년 더 지났어요. 2020년 3월 13일에는 저가 45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그런데 2020년 8월 21일에 이제 고가 11,310원을 찍으면서
이제 조금 이제 회복되는 이때 왜 좀 회복이 되고 상승 고비 탔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뭐 거의 3,000원에서 8,000원대로 왔다 갔다 이제 몇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10,000원, 11,000원 그 정도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처음 시가 정도를 회복을 한 정도입니다. 이거 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되게 저평가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동안의 지금 활동을 보니까 왜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2018년에 신한카드와 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말로는 신한카드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네트워크 구축 협력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연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신한카드에서 블록체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파트너로 오미세고를 선정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프로라든지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잡코인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근본 코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왜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을까? 과연 어떤 이야기를 있을까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에 태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지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로 메인 베이스는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게 왜 좋은 거냐? 동남아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 예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남아 전역에서 대출이나 자사운용 같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2025년까지 연간 최소 38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380억 달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조 원 정도가 될까요? 아마 40조 원은 넘을 것 같은데, 블룸버그라는 경제 전문 그 언론이 있죠. CNBC와 더불어 미국에서 양대 산맥을 하고 있는 블룸버그에서는 최대 600억 달러까지 또 바라보는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이 바로 동남아 시장입니다. 왜 전문가도 동남아 시장을 높게 평가하느냐? 우선 동남아는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한 6억 명 넘고 6억 7천만 명 정도가 될까요? 어쨌든 6억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에, 그리고 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인구에 비해서는 기존의 금융 체계가 되게 허술합니다.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자본주의 금융 체계가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물론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같은 뭐 금융 시스템이 잘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뭐 태국, 베트남,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금융 서비스가 되게 취약한 계층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되게 높아요. 또 즉 은행에는 가지 않아도 폰으로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동남아 시장입니다. 뭐랄까, 예전 엑스인피니티가 필리핀에서 특히 인기 많은 것도 바로 비슷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엑스인피니티의 이용자의 상당수가 필리핀이었고, 거기에 기본 베이스 깔린 게 필리핀 사람들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많지만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오미세고 앱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이미 태국을 비롯해서 이제 동남아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미세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미세고가 동남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태국 17년에 태국 맥도날드와 태국 그 재정부 뭐 금융청이라 해야 되나, 뭐 정확한 뭐 태국 그 부서의 명칭은 모르겠지만, 거기도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동남아 시장을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라는 미리 가능성적인 면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더리움의 플라즈마 기술이라든지 또 배자된 장애를 허용하는 텐더미트 합의 알고리즘을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이 여기 오미세고 어드바이저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플라즈마 기술도 처음에 적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제된 장애는 텐더민트 합의 알고리즘 코스모스 아톰을 만든 권현재 전 CEO 역시 여기 오미세고의 어드바이저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비탈린 부테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오미세고에 대한 가능성,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 같은 약간 우량 기업들한테 출자를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2020년 12월에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펀드인 제네시스 블록 벤처스 홍콩을 베이스로 움직이는 투자 펀드 회사인데, 제네시스 블록 벤처스가 오미세고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올해 2월이죠. 2021년 2월에 애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냐라고 하면 저도 아일랜드 약간 그 몽환적인 음색을 가진 아일랜드 여자 가수가 먼저 생각나긴 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뭐 같이 하는 약간 컴퓨터 프로그래밍 솔루션 업체인데, 애냐와 함께 레이어 2 메인넷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서 OMG 네트워크에서 보바 네트워크로 리브랜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이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이미 다 이제 보바 네트워크로 이름을 거의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브랜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뭐 비트코인 캐스 ABC가 리브랜딩의 효과를 좀 봤었고요. 3만원대였는데 2달 만에 한 10배 정도가 되었죠. 리브랜딩에도 다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지난 6월에 오미세고에서 OMG로 리브랜딩을 한번 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번에 리브랜딩을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OMG에서 보바 네트워크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업 비즈니스 영역도 되게 확장을 되고 뭔가 또 새롭게 많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좀 의지가 표현이 된 그런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보바 토큰도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일본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데,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코인계 화이트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금융청의 조사까지 거치고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성장할 가치도 있다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들을 화이트리스트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의 코인 거래가 좀 활발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는 그 자체로도 뭔가 다른 것들보다는 투자의 안정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좀 안정적인 미래 가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약간 양면의
칼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좀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21년 8월 4일에 카르다노 에이다가 40번째로 리스트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쨌든 되게 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미세고가 작년 2020년 7월 23일에 27번째의 화이트리스트로 선정이 되어서 GM 코인에 상장이 되었고, 그때 그 여파로 좀 상승세를 타다가 작년 8월 21일에 고가 11,310원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다는 자체가 다른 자코인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움직임도 있고 기술력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거는 같은데, 시세를 보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가가 만원대였는데 아까 얼마죠? 400 얼마? 네, 45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몇천 원대였어요. 이제 겨우 처음 시가까지만 회복된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시장에서 저평가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은 웅크리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가 됐든 그냥 얘는 안 돼라고 계속 그냥 저평가되는 걸로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